안녕하세요. 최대원의 안보고 쌍보기. 오늘은 창덕궁 후원, 비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왔습니다. 창덕궁 후원을 한 바퀴 뺑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나오는 장애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출발! 자, 은경쌤, 은경쌤 없을 때 뭐지? 우리들의 아니야. 우리들의 블루스, 그렇지?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는 장애인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선생님도 그거 보셨어요, 혹시? 네, 선생님이 해주셔서 얘기를 유튜브 보고 저도 드라마는? 네, 드라마도 완결이 됐길래 이제 한번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혹시? 많은 이야기가 사회 이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 별이라는 청각장애인에게 어떤 이제 선장이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자기 좋다고 나랑 사귀자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다고 하면 나도 좋아야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맞아. 내가 장애인이라서 네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나도 좋다 해야 돼?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인 것을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의견을 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제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움이 먼저 앞서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런 게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 뭐.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이제 뭐 결혼 준비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뭐 상황이실 텐데 지난번에 공개하신 것처럼 어떠세요? 그 청각장애인 여자가 비장애인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저 사람도 내가 장애인인 줄을 아주 크게 인식을 하고 그냥 나한테 한번 그냥 엔조이로 고백을 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큰 상태에서 나에게 고백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처음에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남자가 되게 진실되게 고백을 해요. 나는 너와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너의 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진실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냐 장애인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끼면 그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그런 의미이시죠? 맞는 말씀이시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추가로 생각하고 싶은 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이 결혼해서 살면 비장애인하고 결혼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할 텐데 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이제 비장애인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차별의식을 많이 경험하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것보다는 나를 잘 이해하는 똑같은 장애인과 결혼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이런 지원 서비스, 예를 들어 활동 지원사나 또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면 육아, 출산, 육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럼 제가 조금 도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결혼하면, 즉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결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그 개인의 그 사랑과 그 연애의 과정과 사랑을 느끼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선택권이 있는 건데 그 자기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감받고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면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맞아요. 보는 시선이 아직은 되게 불편하지만 주로 이제 네.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눈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부모님들이 더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식 발달장애인 하나만 내가 케어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결혼하면 내가 둘을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뭔가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발달장애인 자기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네. 제 생각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 두 분들이 결혼해서 독립적으로 잘 가정을 이끌어 생활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가 주는 이런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자기 본인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커버하면서 네. 또 본인들의 개인적인 행복,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네. 언제든지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의 반대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응원군이 되어주지 못하고 반대를 한다는 게 되게 큰 그쵸. 무력감이 현실이지. 있죠. 네. 아유, 그래요. 드라마에서 네. 그 발달장애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멘트 중에 저는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나도 사랑하고 싶지. 나도 예쁘게 보이고 싶지. 근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해. 나 나쁜 놈들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발달장애인들도 자기가 예쁘게 보이고 싶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은 거.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외모에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외모에 정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 외모를 약간 비하하거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장애 여성들이 많이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더 예쁘게 보이셨다든가 예쁜 옷을 입고 예쁜 가방을 들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셔요? 저는 색깔을 본 적이 있어서 색깔에 대한 동경심이 많아서 색깔?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이제 정말 색깔로 저 자신을 꾸미고 다니고 싶죠. 네, 이제 그거에 있어서는 설명을 옆에서 잘 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고. 내가 안 보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여진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니까 네, 나도 뭔가 나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한 개성 있는 인간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죠. 선생님들 색깔을 많이 활용하고 싶고 네. 어떤 사람은 또 멋있는 옷을 입고 싶고 네. 뭐 이건 누구나 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시각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 네, 네. 네,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장애인의 경우에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 네. 시각장애인은 이런 힌지팡이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어요. 휠체어가 조금 더 팬시하고 조금 더 멋있게 생긴 그런 휠체어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 힌지팡이도 뭔가 조금 더 나를 더 표현할 수 있는 감성적인 그런 힌지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죠. 이왕이면 분홍색 막 이런 색깔. 멋있는 그런 네. 힌지팡이, 네. 멋있는 힌지팡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이런 것도 좀 존중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조금 더 멋있게 만들면 좋잖아요. 너무 싸게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맞아요. 저 이동하시죠. 용경 씨 여기에 연경강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연경당. 영경당 여기 선생님 집이 있네. 선생님 집이 있네. 혹시 전생에 여기서 사셨던 거 뭐 이런 거 아니죠? 연경당은 그 저기 사대부 집안을 그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을 본떠서 만들어서 99채 칸밖에 못 짓는 99칸 사대부들은 99칸이 그렇지. 맥시멈이었지. 그렇지. 그런데 왕은 120칸 정도를 지었어. 여기는 120칸으로 그렇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조선 후기에 때 나중에 접견실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했대. 영경 씨, 영경당, 영경 씨, 아, 선생님 집 아니에요? 저희 집에 온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였네요. 우리는 어느 방에 묵으면 될까요? 저기 무수리들이 오는 방에. 그리고 99칸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벽 쪽으로 쭉 이런 그 벽 쪽으로 쭉 만들어 방을 놓기도 만들어서 하고. 칸칸이 해놓은 거지. 그리고 99칸 만든 거야. 요 안에가 방인데 바로 앞에가 여기 템마루가 있고 계단 있고 여기 템마루가 있고 여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툇마루 그래 툇마루. 뒤에는 조그마한 방이 이렇게 한 이거 이런 툇마루 엄청 사랑스럽지 않아 이거? 그래? 그치 소박한 툇마루. 높이가 마음에 들어요. 그쵸? 여기는 사대부 그 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청을 하질 않았어. 단청을 안 했다. 왕이 살던 데는 다 단청이 돼 있잖아. 위에 그러면은 그 아래쪽으로. 왕족이 사는 곳과 그다음에 절에만 단청이 되어 있구나. 그렇지. 민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여기 이쪽 방 가볼래? 여기도 벽 쪽으로 아까 그 조그마한 방들이 쭉 있어. 여기도 또 계속 그리고 방들이 쫙 가운데는 본체가 있고 본체에 그러니까 가운데 큰 집을 지어놓고 또 옆에 이렇게 쭉 다 연결을 해서 그 방을 쭉 칸을 연결해 놨어. 나무예요? 이건 모스나무 잎이 작은데요. 베트나무랑 잎이 비슷한데 작아. 잘 모르겠는데 뭐 팽나무 아무튼 뭐 이런 종류. 올라가. 계단 시작. 좀 높이 올라가는 가자. 돌계단이야. 비슷한 모양의 돌계단이 한번 봐야겠다. 엄마 아빠? 애기들. 애기가 몇? 한 4살, 5살? 4살? 하나? 그쵸, 4살이죠. 예. 4살. 잘 걷네. 아이고.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잘 걷네. 동영상 많이 찍어두셔요. 계단 올라가고 좋네. 엄마 아빠가 행복한 순간이지. 그렇지. 가다가 아빠도 야, 지금 어떤 유모차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순간이 되면 애기가 아빠 안아줘 그런다고. 그럼 아빠는 유모차도 들고 애기도 안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유 공기 좋고 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공기 좋은 곳이 있다니. 향기 좋네, 여기 그치? 진짜. 공기 되게 좋지. 나무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나무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까우세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알지. 뭐야 사람이나 동물들은 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해진다거나 또는 냄새가 난다거나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고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네. 식물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식물도 나무도 수명이 있어요. 네. 뭐 우리가 뭐 500년 나무다, 뭐 느티나무다, 뭐 은행나무다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오래 살아가는 그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몇백 년 단위로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에 죽게 돼요. 다 가까울 때 나무들도 동물처럼 추해져요? 죽기 전에. 추해진다기보다는 일단은 기능이 부분적으로 이제 물관이 막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근데 부분적으로 썩거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고사목 썩지. 자체도 또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 산에 아니야, 올라가면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고산 썩잖아. 고산지대에 올라가 보면은 나무 고사목들이 쫙 근데 그것도 또 아름답거든. 그러면 뭐 지리산에 뭐 그런 그 구상나무 이런 것들은 네. 고사목이 거기는 이제 뭐 쉽게 썩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 그게 버티긴 하는데 동물과 저는 그게 예. 식물의 차이가 아닌가. 뭐
식물이 그렇게 보면 식물이 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나무는 생생함과 싱싱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무는 이제 이동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참나무가 도토리를 땅에 떨어뜨리면은 어. 떨어지는 순간부터 걔들은 자식들이 아니고 경쟁자? 되는 거예요. 경쟁자? 경쟁자가 오, 되는 말 거예요. 되네. 그 나무에서 그 약간 그 독성 물질 같은 그런 그 뭐 이렇게 수액 같은 걸 떨어뜨려 가지고 밑에서 네. 떨어진 그 자기 그 도토리들은 네. 발화가 안 되도록 만들거든요. 오, 그래요? 오, 내 밑에, 바로 발 밑에 있는 거는 경쟁자가 되는 경쟁자. 너를 죽여버릴 거야. 와. 왕은 저 안에 살면서 기뻤을까? 왕이 뭐 기쁘겠어. 안 기뻐? 왕은 엄청 스트레스 많은 직종이겠지.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랬대. 그렇지. 뭐냐면은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거 있잖아.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직업이 아니야. 아, 저기 멋있게 누워 있는 나무가 있다. 야. 와. 나무가 누워있어 서 있지 않고? 네. 아, 회화나무. 아, 예. 유교를 상징하는 나무, 회화나무. 그쵸? 앉아볼래? 바로 위에 손 위에. 오, 여기 누워버렸어? 아 이거 죽은 나무인데요. 그 일부만 살아가지고 지금 소생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생명력이 이제 거의 다 돼간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윗부분은 살아있네. 그죠? 네, 그냥 일부 그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그 중간 쪽으로 물이 올라가서 바깥 쪽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내려오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 부분만 지금 그 부분의 일부 부분만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도 저쪽까지는 다 죽었잖아요. 여기 이 껍데기가 붙어 있는 저 수피가 붙어 있는 쪽만 지금 얘가 보호가 되면서 살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나머지는 껍데기도 다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생명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썩어가. 자, 안경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최근에 너무나 좋아하게 된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그랬죠. 또 이제 장애 여성으로서 어떤 사회에서의 선택권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창덕궁 후원을 좀 돌아봤는데 네.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아니 그냥 사회책에 한귀통에 그냥 비원이라고 뭐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오늘 이제 이게 이름이 후원이라고 하고 굉장히 장소가 넓어서 너무 감탄을 금치 못할 시간이었어요. 그랬죠. 네, 이렇게 창덕궁 후원 한 바퀴 뺑 돌아봤는데요.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이 왕들이 걸었던 이 길을, 이 정원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같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